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도형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는 공식들이 있죠. 자, 이것을 오늘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까먹을 수 없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원과 부채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걸 뭐 우리가 세세하게 아주 기초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림에서 해결을 한 방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요,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거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원의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 이걸 여러분이 너무 생각 없이 암기를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나오면요,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집중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자, 원과 접선은 이거 정말 너무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핵심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분할해서 유형을 여러 개 늘려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좀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자, 겉넓이와 부피에서는 기둥, 뿔, 구 세 가지 나눌 건데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이 특별한 조건에서 밀접한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원과 부채꼴 하시면 원을 그려야죠. 자, 부채꼴은 뭡니까? 네, 원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중심이죠. 어떤 중심이요? 네, 원의 중심입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벌린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누가 나와요? 원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리는 방법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놔서 봤더니 하나의 원이 그려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일정한 거리가 갖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때 원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원이 두 점을 바라보시는데 원주를 따라서 바라보십니다. 자, 원주란 얘기는 바로 원주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점을 그대로 따라서 연결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게 뭐예요? 호, 그죠? 이 모양 기억하시면 돼요. 호, 이렇게. 이게 호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생겼는데 부채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때 원의 중심에서 원 주위의 점 두 개를 잡아 연결했더니 벌어진 정도의 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생긴 각인 거니까 그게 바로 중심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낯설만한 것이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과 활꼴인데요. 자,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잡았어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걔를 선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한자어로 줄현이라고 하죠. 줄현. 여러분 그 외에 누구 이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말은 그렇지만 자, 우리가 그 각인이 되고 충격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않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활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삐지 이렇게 되나요? 그림선이 잘 못 그려서요. 대충 이렇게 되지고 목표물을 딱 쏘잖아요. 이때 이게 바로 뭐예요?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 현자고요. 이게 이제 활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을 딱 가지고 와서 일로 가지고 오면은 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도형의 모양은 활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줄 현자라고 해서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하고 원주 위에 이 호를 따라서 연결한 이 모양 자체는 활꼴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늘 놓쳐요. 자, 중심을 지나는 이 선. 자, 중심을 지나는 선. 얘가 바로 뭐예요? 지름인가요? 자, 지름은 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얘는 이제 지름인데요. 지름. 내가 이 점을 뭐라 해볼까요? E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분 EF는 지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얘를 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헷갈리죠? 자, 만약에 이걸 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A타입인데요.
보이는 것만 믿는 친구들인 거예요. 즉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현이에요라고 말한 친구들 중에 B타입. 그냥 저렇게 물어보니까 왠지 찍는 거죠. 괜히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죠? 약간 찍기를 잘하는 친구예요. 자, C타입. 얘는 확실히 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연결하면 현이라면서요. 즉 이 친구들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친구들인 거죠. 어때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자기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적인 개념, 용어의 뜻풀이라는 것은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선으로 연결한 게 현이라고요. 그럼 지름도 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바로 뭐예요? 지름이란 얘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 즉 반원이잖아요. 반원은 활골일까요? 활골이죠. 왜요?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반원은 부채꼴일까요? 자, 이제 A타입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막 동공이 지진나죠? 나 A타입 치는데. 자, B타입 또 찍어요. 또 저렇게 물어보는 건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C타입. 자, 부채꼴 맞나요? 네, 맞죠.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두 점 연결한 두 개의 반지름과 맞죠? 그리고 호로 이루어진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자, 이거 반지름 맞죠? 이것도 반지름이죠?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 부채꼴 맞아요. 그러면 단원은요. 부채꼴임과 동시에 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채꼴로 바라보시면 중심각이 몇 도라는 거예요? 180도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정확한 뜻, 호, 현, 그리고 활꼴의 의미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교과서나 교재 문제집에 나와 있는 용어의 뜻, 풀이들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림만 보시고 그렇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의 이해력으로 용어의 뜻풀이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뇌는요. 인식하는 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해력으로 용어의 뜻풀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을 좀 이야기하고자 제가 좀 자세히 얘기했어요. 마지막 강의니까요. 그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4cm인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의 넓이와 둘레라고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 쓱. 자, 이거를 우리가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할게요. 이건 2R이 되겠죠? 자, 문제를 풀려고 달겨들지 마시고요. 다시 원리로 가십니다. 원주율. 원주율 어떻게 구하세요? 원주율. 원주율이 뭐예요? 원주율을 그냥 이퀄 파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주율의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죠. 얘는 뭐예요? 지름에 대한, 즉 지름의 길이죠. 지름에 대한 원둘레. 원의 둘레의 비율을,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비율 자체라는 거는 비의 값인 거잖아요. 즉 원의 크기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만한 원이든 이따시만한 원이든 지구만한 원이든 그 원의 지름이 분모값이고요. 정확히 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분자가 그 원의 둘레라고 지나면 이 비율값은 항상 일정하다,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주율인 거죠. 얘네 딱 떨어지는 값인가요? 아니죠. 3.14159 땡땡땡땡땡땡땡 쭉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 그냥 말하기 애매하죠. 무한소수잖아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원주율을 파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원의 둘레는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지름 곱하기 바로 뭐예요?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 곱하기 파이가 원주율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많이 외우고 있어요? 2파이 r이라고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지름의 파이배라고 기억하는 것이 문제 풀 때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항상 같이 쌍으로 기억하셔야겠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좀 살짝 맛을 보여드리자면은 원의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하기는 불가하죠. 그래서 방법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반원을 2개 쪼갠 거죠. 그러니까 반원 하나, 반원 하나, 반원 2개로 쪼갠 다음에 자, 위에를 제가 이렇게 등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등분을 해요. 그래서 위에는 다 색칠을 해요. 자, 똑같은 크기의 부채꼴로 밑에도 또 똑같이 나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쫀쫀쫀쫀 이렇게 내가 위에 반원을 100등분했다. 그 밑에도 100등분하는 거고 위에 1000등분했다. 밑에 1000등분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얘들을 붙이죠. 이런 거 위에 거 하나 다시 밑에 거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쭉 계속 지그재그 붙여나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져요. 그래서 이거 쓱 연결했더니 이러한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생각해봐요. 이거를 굉장히 작게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많이 쪼갰어요. 그럼 거의 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 부채꼴 조각 자체가. 쭉 이어붙이게 된다면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바로 무엇과 같아지고요. 세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아집니다. 이때 요 세로의 길이는 거의 이 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붙인 거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바로 반원의 호의 길이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둘레의 절반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네, 파이 r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한 것이 원넓이에 가깝다는 것이 정확한 값은 아닌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원넓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반지름 4cm인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16이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즉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요. 자, 둘레는요. 지름의 파이배라고 했죠. 자, 지름이 얼마예요? 2배 하니까 8. 그래서 8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구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좀 잘 보세요. 쓱 지웁니다. 내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중심에서 부채꼴 하나를 그립니다. 그 벌어진 정도가 있겠죠. 나 이게 x도라고 할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을 원의 뭐라고요? 1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건데 이 길이 모르니까 나 L이라고 할래. 그래. 그리고 부채꼴의 이 넓이는 그냥 S라고 할래. 뭐 그러지 뭐. 그러면 이만큼은요. 원둘레 중에서 차지하는 만큼인 거잖아요. 그죠? 전체 원둘레 중에서 얼마큼을 차지해요? X도만큼을 차지해요. 근데 이만큼은 얼마요? 360도잖아요. 360도 중에서 X도만큼을 차지해요가 되니까 전체 원둘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안다면 호의 길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전체 원둘레 지름 곱하기 원주율 중에서 얼마큼? 360 중에서 X만큼 차지해요 하면 호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자, 나 넓이 구하고 싶어요. 원넓이 중에서 얼마큼 차지해요? 똑같은 비율만큼 차지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얘를 계속 그만큼 붙여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꼴을 열심히 여러 개 붙이다 보면은 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에서 요만큼 차지하는 일부분인 거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가지고 부채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셔야 돼요. 나 이거 있잖아. 전체 다 2배를 할 거야. 값은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 곱하면 바뀌지 않아요. 자, 이거 지금 왜 해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는 내용이 다른 응용 문제 할 때 적용이 돼요. 식을 변형하는 건 연습을 쭉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모양이 여기 보이나요? 보이죠? 이 R 파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R 2번 곱한 거니까 R 한 번 먼저 앞에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S.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S. 이게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L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그래서 일명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L이라고 하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한국어, 한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정리하셨나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원과 부채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벌어진 정도를 중심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원주각은 뭐겠어요? 원주에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호예요. 호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머지 점이 중심에 있으면 중심각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한 점이 원주에 있어서 만들어진 각은 바로 뭐예요?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말 만들기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이때 중심각과 원주각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주각에다가 몇 배를 하면은 2배를 하면은 항상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당시 학년의 그 단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 없이 암기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별거 아니고요. 얘랑 얘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버릴게요. 반지름과 길이가 다 같겠죠. 이 무슨 삼각형이십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십니다. 그 말은 이 각이랑 이 각이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얘를 연장하시게 됐을 때 제가 이거는 꿀팁인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한 변을 연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외곽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내각, 외곽, 내외, 내외. 그러면은 안쪽의 삼각형 중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이 여기 있잖아요. 별표 달이라고 할게요. 두 개의 합이 바로 여기랑 일치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얘가 기본이잖아요. 세 개를 더해도 180도고요. 이렇게 더해도 180도가 되려면 두 각의 합이 여기랑 일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저기 쓰이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A랑 A 더해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이 얼마가 돼요? 2A가 되고요. BB 더한 게 바로 여기죠. 2B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각 AOB의 크기는 A 두 개에다가 B 두 개 합인 거니까 더해서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A랑 B를 더한 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렇죠. 각 AP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를 곱했다. 자연스럽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의 크기 됐다는 것을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중심각의 절반은 원주각이 되겠죠. 따라서 아, 이거의 2배가 여기다, 이거의 절반이 여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한 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기준은 한 호예요. 한 호에 대하여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원과 접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글을 읽자마자 자동화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접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과 네모에서 만나는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은 곡선이잖아요. 직선을 막 긋다가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요.
자,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냥 만나요? 아니죠. 이렇게 그었을 때랑 이렇게 그었을 때랑 비교한다면.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뭐라고요? 곡선과 직선이, 즉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원의 접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접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접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두 글자로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자동화되어야 되냐?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시기만 항상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분과 접선은 어떻게 만나요? 수직. 뭐라고요? 수직. 수직.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을 꼭 표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질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원과 한 점 만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접점이에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시면 그 선분은 원의 접선과 어떻게 돼요? 수직. 그래서 수직이다라는 거 꼭 자동 연결하시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그은 두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 2개 그을 수 있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으시고요. 또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으십니다. 좀 약간 찌그러지겠지만.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2개 그었고요. 자, 자동화. 방금 얘기한 건데. 그렇죠. 중심에서 어디를 연결합니까? 접점을 연결합니다. 바로 뭐? 수직. 중심에서 접점 연결합니다. 수직이라고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접점까지 거리. 편의상 P점이라고 하고 A점, B점 여기를 내가 O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P의 길이는 BP의 길이랑 같다가 됐는데 즉 접점까지 거리는 같다. 자, 질문할게요. 왜요? 왜 같아요? 뭘 연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중심하고 원 밖의 점하고 연결을 하시면 이거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공통변이시고요. 2개의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직각 R, B변 H, 나머지 한 변이 같은 RHS 합동 조건으로 2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 자, 무엇에 의해서? RHS 합동에 의해서 2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란 얘기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죠. 즉, 이 길이랑 그리고 이 길이가 같은 얘기고요. 또 대응하는 각, 이 각과 이 각도 같고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진다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모양 기억하시고요. 왜 그런지는 이유도 기억하시고요. 결과는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 모든 작업은 1번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인 2변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제곱과 같아요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뭘 주고 뭘 구하게끔 하겠죠. 자, 추가적으로 하나 정리하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P 제곱 플러스 OP의 제곱은 바로 OP 제곱이 된다. 이것도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쪽 마찬가지가 되겠죠? 뭘 구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지울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도형을 보자마자 자동화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건널비와 부피로 갈 건데요. 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뿔의 건널비와 부피, 구의 건널비의 부피가 될 건데 지금 진행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결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이유를 이해를 하고 공식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기둥이라 함은 밑면을 이루는 평면 도형을 그대로
쑥 올려서 입체를 만든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부피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밑면의 넓이를 그대로 쑥 올려서 부피감을 만든 거니까 밑면의 넓이에다가 뭘 곱하시면 돼요? 바로 높이를 곱하시게 되면은 그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된다면 적분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쑥 올린다 이거. 자, 건널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널비는 겉에 만져지는 넓이를 건널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합동의 밑면이 몇 개 있어요. 위아래 2개 있잖아요. 따라서 밑넓이 하나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고요. 옆면도 만져야겠죠? 그래서 옆넓이를 더하시면은 기둥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576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건 세제곱이죠?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부피 단위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돼요. 자, 높이와 입체 도형의 건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h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576파이가 되고요. 여기도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단위 빼고 수량 사이의 관계만 알아보겠습니다. 금이금 밑넓이 누구지? 이게 뭐라고요? 오늘 처음에 한 이야기네요. 부채꼴이죠.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나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원넓이 중에서 얼만큼 차지합니까? 360 중에서 270만큼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밑넓이 구했잖아요. 계산 한번 때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10씩 약분하시고요. 9, 3, 27, 9, 4, 36. 자, 8에 64죠? 64를 4로 나누면 제가 암산으로 답을 말아버렸네요. 이제 16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3이 밑넓이고요.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있어요. 곱하기 h는 바로 파이 곱하기 576이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약분을 미리 염두에 둔 거죠.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요. 자, 16으로 나눠지나 근데 좀 버겁다면은 그냥 조금씩 약분하시면 돼요. 4로 가능한가요? 4, 1은 4, 4, 4, 16, 4, 4, 16 여기도 4로 약분하셔야겠죠. 아, 좀 보이네요. 또 4로 약분할 수 있나요? 4, 1은 4, 4, 32, 4, 6, 24 됐네요. 그러면은 3 곱하기 h가 36이고요. h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2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높이는 쓸게요.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cm가 되겠습니다. 자, 건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얘는 쓱 지울게요. 겉에 만져지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데 밑면 2개 만질 것이고요. 옆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쑥 만질 건데 이거 직사각형 따로 구하고 옆에도 따로 구할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펼쳐서 구하시면 돼요. 주어진 입체에서 바로 옆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게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펼쳤을 때 전개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옆넓이만 쭉 펼칠게요. 잘라가지고 샤리리 펼쳤다고 칩시다. 쓱 이렇게. 그 뭐가 만들어질까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만큼이 되겠습니다. 즉 12cm가 될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네요. 자, 가로의 길이는 이거죠. 출발 가지고 쓱 가시고 다시 요만큼 오셨다라고 된다면 출발 요만큼 빨간색 그리고 옆에 쑥 연두색 쭉 가시고 마지막에 빨간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쳤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잘라 펼쳐도 되고 여기 잘라 펼쳐도 되고 그건 자기 자유예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 잘라서 펼쳤어야 하면은 빨간 게 2개 이어지고 연두색 나중에 가면 되겠죠? 그럼 난 그렇게 할까요? 그럼 빨간색 2개 이어지고 나머지를 연두색. 원리 A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누구일까요? 네, 밑면이 원의 반지름이죠? 8cm, 그리고 8cm가 될 것이고요. 연두색은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네요.
오늘 처음에 한 이야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둘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자, 원둘레, 즉 또 2파이 이러지 마시고요. 지름의 원줄배, 그쵸? 지름 곱하기 파이. 그리고 얼마큼 차지해요? 360 중에서 270만큼 차지해요. 맞나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럼 4, 1은 4. 자, 46 하시고 얼마 돼요? 4, 3, 12파이 단위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12파이 센티미터. 됐네요. 따라서 바로 쓸게요. 건널비를 식을 세우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밑면인 원의 밑넓이, 즉 밑넓이 원의 1부분이죠. 부채꼴 넓이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요. 파이 곱하기 반증 제곱 원넓이 중에서 360 중에서 270만큼 차지해요.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에다가 옆넓이 가로 8 더하기 8 16이죠. 그리고 이건 따로 더해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네, 세로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계산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 4분의 3이잖아요. 그쵸? 4분의 3 해놓고 정리하시고 파이는 파이끼리 파이가 아닌 건 아닌 것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파이를 문자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쓱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를 붙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인 것이니까 답을 꼭 계산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디자인해서 꼭 여러분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지울게요. 자, 그럼 기둥에 대한 기본적인 부피와 건널비를 이해했으니까 바로 이제 뿔의 건널비와 부피, 나머지 구의 건널비 부피로 가겠습니다. 자, 뿔의 부피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뿔을 포함하고 있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뿔과 원기둥의 관계이므로 이걸 갖고 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뿔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뿔의 밑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면이 있고 이제 밑면을 이루고 있는, 만약 밑면이 다각형이었다면은 밑면을 이루고 있는 그 꼭지점이 쑥 한 점에서 만나서 뿔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뿔에 물을 담아요. 혹은 모리를 담아요. 그래서 밑면이 뿔과 합동인 기둥을 준비해서 높이도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이 뿔을 이해할 때 뿔하고 기둥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걸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밑면 일치 그리고 높이 일치.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뿔에다 물이나 모래를 가득 담아요. 그런 다음에 기둥에다가 쓱 붓잖아요. 그러면은 차곡차곡 쌓여서 딱 얼마만큼만 이 높이에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채워진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만큼 채워진 만큼이 뿔의 부피라고요. 그럼 항상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뿔은 밑면과 높이가 일치하는 기둥을 준비했을 때 기둥 부피 얼마라는 것을 3분의 1만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아까 쑥 올렸잖아요. 쑥 올린 개념. 그래서 밑면의 넓이에다가 뭘 곱하시면은 높이를 곱하면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둥의 부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딱 3분의 1만큼이 뿔의 부피이므로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반드시 3분의 1이 곱해진 상황에서 뿔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암기를 하게 되니까 자꾸 3분의 1을 빼먹잖아요. 원리를 이해하면은 절대 안 빼먹게 되고요. 혹은 이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절대 실수 안 하겠죠?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널비는 모든 입체의 건널비는 똑같아요. 만져지는 면을 계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뿔은 밑면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밑넓이 하나에다가 뭘 더하시면 돼요? 옆넓이를 더하면은 뿔의 겉넓이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구의 부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는 뭐예요? 이게 구죠. 짜잔. 원과 동일한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구의 중심이 있어요. 구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공간에서 다 모아놓게 된다면 구의 모양이 나오죠. 즉 공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이때 일정한 거리가 갖는 의미가 구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얘가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원기둥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쓱 이거 단면만 본 것이고요. 원기둥을 그린다 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쓱 쫀쫀쫀쫀쫀쫀 구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이라는 것은 구의 높이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지름이라는 얘기고요. 자, 구의 밑면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기둥의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높이가 구의 지름이 될 것이고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일치하는 원기둥이 구가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원기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이 구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원기둥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공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넘치겠죠. 그러면 흘러넘친 물의 양이 곧 뭘까요? 구가 차지하는 만큼의 부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흘러넘친 물의 양이 바로 구의 부피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다시 공을 꺼내요. 구를 꺼내면 공을 꺼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봤더니 웬요? 정확히 높이의 3등분 한 만큼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꿔 말하면 비어있는 부분이 흘러넘친 물의 양인 거니까 그게 바로 공의 부피라는 얘기죠. 이해 가능해요? 아, 이거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고 이거는 흘러넘친 물의 양인 거니까 이게 바로 구의 부피라는 얘기죠. 그럼 구의 부피는 결과적으로 원기둥 부피의 얼마큼이라는 얘기예요? 3분의 2만큼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원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기둥의 부피니까 쉽잖아요. 왜 기둥의 부피를 먼저 가르쳐두는지 알겠죠?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 넓이가 파이 r 제곱 원넓이죠. 곱하기 높이가 2r이잖아요. 여기에 3분의 2배를 하는 거니까 3분의 4 숫자끼리 곱하고 파이 r의 세제곱 3분의 4 파이 r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인데 선생님 말 믿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얘만 기억하면 또 까먹어요. 딱 3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구를 어디에 집어넣었어? 흘러넘친 물의 양이 구의 부피고 구의 부피는 결과적으로 원기둥 부피 3분의 2만큼이 돼라는 일련의 과정을 그림과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조금만 더 팁을 주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자가 돼서 내가 정말 마시고 싶은 목말라 죽겠는데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맛있는 주스를 내가 집어넣었는데 습질나게 동생이든 누구든 공을 집어넣어서 썩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스가 넘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얼마큼 넘쳤니? 야, 그러면 빨리 공 빼봐. 야, 3분의 1만큼 남았어. 그러면 내 소중한 그 음료수가 3분의 2만큼 날아간 거야? 이런 식 하면서 원기둥 부피 3분의 2만큼이 바로 흘러넘친 물의 양이고 구의 부피야 라고 스토리 만들잖아요.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하시고 반지름의 세제곱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원기둥 부피 얼마큼이라고요? 3분의 2만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짜잔. 자, 그럼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구의 건널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만져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실을 팽팽히 감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감아요. 감은 다음에 다시 그 실을 평면에다 풀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막 이런 식으로 다시 풀었더니만 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원에 가까운 평면 도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바깥 부분의 건널비가 이 원의 넓이랑 일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완벽하게 일치는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이만큼 쟀더니 이것이 바로 2r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2r 전체의 제곱인 거니까 4파이 r 제곱이 돼요. 따라서 구의 건널비는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4파이 r 제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 r,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까먹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을 팽팽히 감아서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하고 그 감은 실을 다시 평면에다가 펼쳤을 때 이만큼이 차지하는 만큼이 구의 겉에 있는 면적과 같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 반지름은 구의 반지름의 2배가 된다.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구의 건너비다라고 스토리를 만들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구의 부피랑 건너비 구하는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러한 원기둥 그리고 뿔 그리고 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들을 꼭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방금 우리가 한 실험을 연결 지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와 원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원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는 쫀쫀쫀쫀쫀쫀 원리가 뭐예요? 구의 지름이 원기둥의 높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을 쓱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꼭 맞게 들어가는 공입니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면 이 높이가 얼마가 돼요? 2r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이라는 얘기는 밑면이 원기둥의 밑면과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나머지 밑면의 중심에 일치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원뿔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이 원뿔 또한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요. 높이는 2r이 돼요. 바꿔 말하면 원뿔, 원기둥의 높이가 구의 지름과 일치를 하고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구의 반지름과 일치한다.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상의 의미로 바라봤을 때 뭔가 약분이 되고 간단한 비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해서 원기둥의 부피 대 구의 부피 대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누굴 기준 한번 해볼까요? 원기둥을 기준합시다. 자, 원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게 V라고 친다면 1번 V 대 구의 부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라고 했고요. 원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잖아요. 네,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V가 약분되네요. 뭐예요? 1대 3분의 2 대 3분의 1인 거니까 3 곱하시면은 3대 2대 1이네요. 뿔의 부피가 기준 1이고 그 2배 한 것이 구의 부피고 이거 3배 한 것이 원기둥의 부피다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다음 구의 겉넓이와 원기둥의 옆넓이는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재밌거든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구의 겉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고요? 4파이 반지름 제곱이고요. 원기둥의 옆넓이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서 펼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세로의 길이는 높이가 되죠. 즉 2r이고요. 가로의 길이는요. 네, 밑면인 원의 둘레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반지름 얼마라고요? r. 지름은 2r. 2r의 원주율인 거니까 2r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둘이 곱해보세요. 2는 4, r 제곱 파이가 되겠죠. 즉 4파이 r 제곱입니다. 신기하네요. 자, 구의 겉넓이가 바로 뭐예요?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의 옆넓이랑 같다는 얘기죠. 1대1이잖아요. 그래서 구의 겉넓이 대 원기둥의 옆넓이는 1대1이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산상의 의미로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2cm인 반구의 겉넓이의 부피입니다. 구가 아니에요. 반구예요. 그러면 반구를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쓱. 반지름은 2cm라고 했습니다. 부피는 어렵지 않아요. 구의 부피의 얼마큼이에요? 딱 절반이잖아요. 부피부터 가볼게요. 반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의 절반입니다. 자, 구의 부피는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r. 반지름 3번 곱한 거예요. 자, 쓸게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8을 2로 나눈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6 파이고요. 자, 단위. 길이 단위가 있었어요. 세제곱.
자, 겉넓이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될까? 자, 내가 지금 쓸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은 바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겉넓이 구할 거니까 9의 부피의 절반. 되게 쉽네. 4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한 다음에 절반. 자, 끝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한테 바보라고 해야 돼요? 너한테 바보라고 해야 돼요? 네, 나한테 바보라고 해야 돼요. 왜요? 밑에도 만져지잖아요. 밑넓이 따로 구하셨겠죠. 얘는 겉에 싸고 있는 면적만 말하는 거예요. 얘는 9의 겉에 싸고 있는 거의 절반만 구한 거예요. 밑에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더하기 하시고 밑면인 원의 넓이도 구하셔야 돼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요. 따라 정리하자면 이 약분하시고 8파이 여기 4파이가 되니까 12파이 단위는 넓이 단위 붙이시면은 네, 끝납니다. 요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 관련돼 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 개념까지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이 암기해서 기억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교재 내용 보시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선생님과 공부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신 다음에 패자부활전 시즌2에서 다시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